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유아교육과로 유학을 고민하던 중에서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으셔가지고 처음에 학비랑 생활비를 모두 다 제가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학업 중에 일이 가능한 호주로 먼저 선택을 하게 되었고, 컴퍼니 부장님 상담을 하면서 ACU가 약간 어느 정도 교육적으로 알려져도 있고 그거에 비해서 학비가 되게 저렴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뭐 연고가 있거나 아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지내기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날씨도 되게 괜찮고 교통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올해 3월에 왔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겨울을 하고 왔다 보니까 이제 1년 내내 추운 건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덜 추워서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실내 난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집에서는 체감적으로는 조금 더 잘 때는 추운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 칼튼 쪽에 살고 있는데 학교 근처이고 시티랑도 되게 가까워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유학원에서 추천해주신 곳에 한 달 정도 지내다가 이 플랫메이트라는 어플을 통해서 집을 구하고 현재는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하우스메이트가 한 명 있고 그 친구도 여기 바로 멜번드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예요. 그 플랫메이트 정보에 보면은 어떤 하우스메이트가 있고 그 집주인분한테도 어떤 성격이나 나이대의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플랫메이트 되게 추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입시 준비하면서부터 유아교육과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하면은 저 학사 기준으로 해서 영주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마침 뉴스나 이런 데도 워낙 잡 베이컨시가 많고 일자리의 폭이 넓어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끝나고 바로 유학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런 뭔가 열정이나 그런 마음이 되게 컸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하면서도 영주권을 따려면 학사가 기본적으로 돼야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결정하게 됐어요. 실제로 실습을 해보니까 학사를 가지신 분은 많이 없는데 학사를 하면은 2년을 했을 때 디플로마로 학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영주권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학사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선은 와서는 도서관이나 카페 같은 데 시설이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거든요. 특히나 도서관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시설적인 부분에서 다 신식이고 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재작년에 왔었어야 됐는데 1학년을 한국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호주 내에서도 온라인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ACU는 온라인으로 1학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점을 뭔가 시간을 버리지 않는 느낌이 들고, 렉처 같은 것도 다 레코딩으로 되어 있고 여기 와서 튜토리얼만 듣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카페나 뭐 집이나 이런 곳에서 미리미리 렉처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질문만 할 수 있는 뭔가 좀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사이먼트를 할 때도 기존의 튜토리얼들을 다 녹음을 해서 줌 레코딩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유닛 아웃라인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이 튜토리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북에 어느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지까지 다 미리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대학교를 다녀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일단은 시스템적인 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과제 위주이고 과제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시험을 보거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호주의 그 대학교 글쓰기 방식을 알아야 해요. 레퍼런싱하고 APA 적용하고 패러프레이징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한국 학생들을 기준으로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배울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했더라고요. 과제 하나 할 때 처음에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영어를 뭐 하고 말고의 차이가 아니라 글 쓰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웠고, 호주 교육이 좀 좋은 점은 아무래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반에 꼭 한 명씩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되게 뭔가 경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더 도와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게 강해요. 서로 경쟁을 막 하려는 느낌보다는 서로 약간 협동하고 좀 도와주고 이런 게 되게 많은 것들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제 와서 적응하느라 바빠가지고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하에 가보면은 뭐 학생회 같은 거 신청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운동부 하는 친구들도 있고 치어리딩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찾고자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학비가 그 교육의 질에 비해서 되게 저렴하다는 점이 되게 큰 부분이었고,
ACU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진 않지만 호주 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특히나 간호학이나 교육학 쪽으로는 그 교육의 질에 비해서 학비가 되게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먼저였고, 처음에 여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탈리아 로마의 캠퍼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3학년이 되면은 거기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학연수 같은 거를 가보고 싶어서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지금 못 가긴 하죠, 아무래도. 네. 헬드케어로 ACU 추천할 만해요. 왜냐면은 현재는 지금 코로나 같은 거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1학년이 완전히 외국에서 하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되게 엄청 교수님들이 열정적이시고 질문을 할 때도 여기는 다 뭐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이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질문할 때도 어느 정도 격이 뭔가 많이 없고 되게 친근하게 다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되게 추천을 해요. 네. 그래서 실습할 때는 아무래도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이 실습하는 친구들이나 같이 자기 튜터한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 전에 뭐 질문한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본인 시간을 내주면서까지 다 질문을 다 받아주시려는 게 저는 되게 서포트가 많다고 느꼈어요. 오프라인보다는 없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줌 튜토리얼 끝나면은 질문할 시간이 있기는 한데 그분을 이렇게 막 앉혀가지고 막 30분씩 대화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레코딩으로 많이 진행돼서 온라인으로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고, 특별한 질문이 있다고 했을 때 이메일을 보내면은 다 답변을 해주시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10주나 20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0.5점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5주를 했었거든요. 라이팅 스킬적인 것들만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배우겠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기간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과제를 하거나 호주의 라이팅 시스템 같은 것들을 배우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없었더라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PA 스타일로 글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레퍼런싱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어렵지는 않았어요. 온라인이어서 집에서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편했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EAP를 할 때 하루 종일 이제 그 수업을 들어야 되긴 해요. 뭔가 블락으로 있기보다는 하루 종일 앉아서 한 10시부터 5시 정도까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2학기 시간표가 완전 픽스되진 않았는데 1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강의는 저희 학교는 매주 녹화로 제공이 되어가지고 월요일 한 8시쯤이면 강의가 뜬다는 메일이 와요. 그러면은 강의를 그 주에 맞게 자기가 그 플랜을 해서 보면 되고,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학기에 4과목 정도를 들어요. 4유닛을 듣는데 웬만한 학생들은 보통 이틀에서 쪼개서 듣거나 이틀이나 3일 정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화, 금 이렇게 왔었는데 1학기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튜토리얼 다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쳤을 때 보통 9시에서 11시에 하나를 듣고 친구들하고 같이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뭐 1시에서 3시나 3시에서 5시 이렇게 나머지 하나를 듣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도서관이 보통 평일에는 10시까지 열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친구들하고 과제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일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튜토리얼 시간표가 제가 고를 수 있는 게 떠요. 예를 들어서 이 유닛에는 튜토리얼이 뭐 화목 뭐 1시 3시다. 그럼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간에 맞게 온라인으로 출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줌 시작하면은 선생님들이 그 자기 이름하고 출석 번호 같은 거, 스튜던트 넘버를 불러서 누가 출석했는지 다 체크를 하세요. 네, 중간기말고사 다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뭔가 시험 기간을 딱 잡고 시험을 보자 이거보다는 뭔가 3개의 과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시험으로 대체된다는 형식이고,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한 과목 말고는 2학년 때는 아예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거의 다 과제 위주예요. 저희 학과 기준이지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출석하는 튜토리얼 중에 가장 큰 게 35명, 38명 정도 되는 튜토리얼이 있는데 유학생이 아니라 유색인종이 한 5-6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3명은 여기서 태어났을 거고 아무래도 그냥 오스트레일리안 베이스일 거고, 제가 아는 한국 친구가 딱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 마친 친구예요. 그래서 대학교로 아예 유학을 온 학부생은 저 포함해서 진짜 한 몇 명 안 될 것 같거든요. 거의 로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래도 영어가 베이스가 되긴 해야 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 여기 로컬 학생들이 되게 잘 도와주고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서포트를 많이 해주긴 해요. 네, 현재는 파트타임 일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실습
하고 학업을 병행하는 게 생각보다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와서 처음 적응하실 때는 실습에 완전 집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이제 실습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베이컨시가 많기 때문에 워낙 차일드 케어가 잡오퍼가 왔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할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네 과목 공부하게 돼요. 네, 그쵸. 아무래도 2학기 때도 이제 초등교육, 유아교육 복수 전공을 하면은 1학기 때 유아교육 실습, 2학기 때 초등교육 실습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이게 돌아가는 걸 아니까 한 이틀 정도는 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2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기준으로 3에서 5세 차일드 케어에서 실습을 하고 있고요. 이 실습 장소는 여기 플레이스멘트 오피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플레이스라는 학생들이 쓰는 굿인 사이트 같은 것을 다 배정을 해주는데, 거기서 플레이스멘트 오피스랑 연락을 해가지고 임의로 다 배정을 해줘요. 그때 고려되는 게 자기 현재 살고 있는 현 주소랑 차를 끌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주고 그거에 맞게 배정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 한 40분, 45분 걸리는 거리인데도 바로 직행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아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바로 직행으로 그냥 트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무금입니다. 네. 아니요. 유아교육 관련해서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다면 베이비시팅과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실습했을 때 뭐가 다른지 물어보셨는데, 저희 학기 실습하는 데는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 방식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그 실습하는 데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몬테소리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 같은 것들이 아이들 위주로 되게 돌아가는 느낌이고,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도에서 뭔가 익스텐드하는 방식으로만 항상 운영이 되는 느낌이라서 그런 게 되게 달랐고, 그 다음에 뭔가 학습 같은 거를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뭐 ABC를 배운다거나 넘버를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강요하지 않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됐다는 걸 항상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스트럭처가 갖춰져 있지 않고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거를 위주로 해준다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보통은 실습이 두 가지 유닛을 같이 컴바인해서 같이 가는 실습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유닛에서는 관찰 기록지, observation이라고 하거든요. 관찰 기록지를 쓰는지, 그 다음에 뭐 리플렉션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레슨 플랜 같은 거를 매일매일 써야 해요. 그래서 레슨 플랜을 어떻게 쓰는지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첫 2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교육 철학 같은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만약에 자기 플레이스먼트가 저 같은 경우 레지오 에밀리아잖아요. 그럼 레지오 에밀리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레포트를 쓰고 하는 교육학계의 기본 베이스를 깔아준 역할을 학교가 해준다고 보면 되고, 보통은 윅 12가 끝나고 나서 실습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템플릿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학교도 없고 저희 학교 출신들은 있어요. 같은 과의 선배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과 선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널서리 룸에서 애기들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선배들한테 뭔가 2학년 내에서 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듣는 것도 있고, 제 같은 룸에서 하는 친구도 여기 학교 학생인데 2020년에 인롤을 해가지고 저랑 과정은 다른데 학과는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교류하면서 있는 것도 있고, 같이 레슨 플랜 짜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아서 뭐 명확하게 있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사실 2학년 1학기 때 이거에 관련된 페이퍼를 써요. 한 2000자 페이퍼를 쓰는데, 내 교육 철학이 어떻고 내가 이 교육 철학의 바탕에서 어떤 스트래티지를 하고 싶고 어떤 어프로치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글을 쓰긴 하거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쓰면서 약간 스스로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저는 약간 아이들의 목소리, 워낙 많이 하는 children's voice를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아이들의 흥미에서 뭔가 모든 것을 출발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워낙 저는 한국에서 경쟁하는 시스템을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보다는 좀 서로 다름을 존중을 하고 이를 통해 협력하도록 뭔가 좀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희 유치원에서 이번 달에 프라이드 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어떤 가정은 2명의 아빠가 있고 어떤 가정은 2명의 엄마가 있는 거야. 다 괜찮은 거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조심스럽게 말을 할 것 같은 거를, 괜찮아, 부모가 이혼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괜찮은 거야, 세상에서 되게 다른 가족들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되게 서스름 없이 얘기하는 게,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였어요. 사실상 저도 이게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 학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1년이 마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페이가 달라지는 거고, 이게 보통 잡을 어플라이 할 때는 starting towards 뭐 ECE, starting towards primary education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이 지나면은 잡 오퍼를 낼 수는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4년제 기준으로 이제 반이 지나면 2년이잖아요. 2년이 지나면은 디플로마 학위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디플로마 학위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것이고, 그게 지나지 않았다면은 보통 33 정도의 봉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고 보통은 뭐 베이비시터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여기 공부하면서 CV를 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 시작하면서도 1학년 끝나고 바로 어플라이 했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선은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학사를 따고 영주권을 따는 것까지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후 계획은, 우선 한국 들어갈 계획은 딱히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영주권을 따게 된다면 다른 석사 같은 공부를 하게 됐을 때 또 학비가 감면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비 교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석사를 나중에 진행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아교육이나 원래 교육 쪽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호주 차일드케어 되게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약간 영주권을 목표로 이쪽에 관심이 없는데 차일드케어를 하시겠다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육체적 노동이 조금 심한 직업이기도 하고, 지금도 보면은 막 뉴스 틀면은 막 스트라이크 하거든요. 페이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부족한 게 맞아요. 그리고 되게 보람으로 일을 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감안하면서 일자리를 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현재 일자리가 되게 많아요. 영주권 같은 것도 거의 1순위라고 생각할 될 정도로, 간호사랑 같이 1순위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느 정도 문이 좀 열려 있다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유학생으로서는 아무래도 비자가 되게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좀 힘든 부분, 뭔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면은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해야 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한테서도. 근데 어느 정도 정말 자기가 편할 정도로 해야지만 돼요. 왜냐면은 과제 같은 게 결코 쉽지가 않고, 시험 기간 주간이 과제주에 한 3-4과목의 과제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이 2000자, 2500자예요. 한 과목당.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면서도 레퍼런싱을 맞추면서도 점수를 따려면은 영어는 어느 정도 기본이 된 상태에서 또 여기서 요구하는 그런 읽기 능력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논문 같은 것들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더 배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이외에 호주의 교육 방식이라든지 에세이 방식을 공부를 해서 오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워낙 많고, 실습해서 느끼는 거는 처음에는 제가 되게 성격 자체가 조금 막 샤이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스태프룸에 들어가면은 이제 로컬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되게 뭔가 농담도 하면서 엄청 화목하게 지내거든요. 첫 주는 되게 제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막 제가 원하는 말은 할 수 있는데 뭔가 농담을 되게 편하게 던질 그 분위기를 못 만드는 게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그런 걸 되게 연습 많이 했어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편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많은 직업 중에 이게 괜찮네? 라고 선택하는 거는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도움이라고 하면 정말 많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한 6개월 만에 끝날 거라 3년 동안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막 갓 졸업한 막 19살 이때부터 티파니 부장님 같은 걸 만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국가는 제가 골랐지만 학교를 고르는 것부터 이 학교가 저한테 왜 맞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전적인 부분들, 와서 적응하는 것들, 와서 정말 아무도 없는데 여기 티파니 부장님 통해서 에릭 시장님도 만나고 해가지고 뭔가 정착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도움을 받았고, 여기 와서 뭔가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됐을 때 엄청 절망을 했었는데 티파니 부장님이 되게 열심히 막 컴플레인도 걸고 막 여기 연락도 하고 하면서 1학년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받는 뭔가 불이익이 크게 없었어요. 여기 아이월드 덕분에. 한참 그 막 붐이 있었을 때 어떤 대학교들은 아예 온라인 제공을 안 하는 대학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몰랐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케어를 해주지 않았다면은 저는 진짜 뭣도 모르고 그냥 1년을 날린 셈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여기 오기 진짜 한 달 전에도 만나가지고 어떤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막 물어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뭐 영주권 관련해서 아니면 졸업 후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 때 물어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도움, 제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이건 약간 개인적인 건데, 제 남자친구가 지금 3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오빠가 원래 캐나다에 항공장비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뭐 군대도 다녀오고 막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쪽 산업계가 좀 힘들고 그 현지인 분들도 이제 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완전 이제 입국을 한 달 앞두고 붕 뜬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이럴 때 차라리 절망을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아이월드 같이 가서 항공 상담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오빠도 같이 상담을 받아서 호주로 유학을 이제 턴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IT 쪽으로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한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NIT라는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주셔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정을. 그래서 네, 정말 제 가장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추천을 해주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